안녕하십니까. 아미넥스 건강TV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2023년 10월 26일 분당에서 열렸던 대리킴 박사님의 건강 강좌 중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1.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설사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2. 아미노산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괜찮은지. 3.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식사를 제때 못하는데 식사 대신 항암 스무디만 먹어도 되는지. 4. 알파실 먹고 위가 아픈 증상이 있는데 괜찮은지. 5. 아미넥스 먹고 기운 없고 졸리운데 괜찮은지. 6. 이명이 있는 경우에도 알파실 먹어도 되는지. 7. 알파실, 아미넥스 등 주 성분이 커큐민인데 시중의 커큐민과 어떻게 다른지. 8. 생야채를 먹을 경우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9. 프로바이오틱은 어떤 제품이 좋으며 언제 먹어야 하는지. 10. 폐암, 임파선 전이환 후의 알파실, OHP 6개월 후 호전 체험 등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C를 먹으면 네. 그 같은 경우는 위가 여러 가지로 제대로 안 되면 설사를 좀 염증이 있어서 그래요. 설사를 좀 많이.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설사를 많이 한다는 거는 어떤 비타민 C를 드세요? 정제 드세요? 캡슐 드세요? 가루 드세요? 정제는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가루로 된 거. 가루로 된 거요? 그럼 염증이 저도 이게 2000cc를 다 못 먹고 1000cc만 먹거든요. 어떤 때 드세요? 식후, 식전, 식사 중? 저는 식사 중간에 식사 중간에 드신다고? 그 반은 괜찮은데 예. 하나를 다 먹거나 그거 33끼 먹을 때는 장이 엄청 약하시네. 장이 엄청 약하시다고요. 자, 그럼 야채 스무디와 받으셔가지고 같이 드세요. 예, 같이 드세요. 그것도 설사 때문에 또 걱정이 됐어. 예, 염증이 많아서 그래요. 염증이 회복되면은 그런 문제 없어집니다. 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 있는 그 혈관이 다른 데보다 약해서 그래요. 그거는 싸워서 이기셔야지 돼요. 원하시면은 통해가지고, 우리 대표님 통해가지고 식단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식단 보고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다른 약을 드시는 게 있으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보내주세요. 우리. 약은 안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안 먹고 식품은 식품 어떤 거 드세요? 그것도 써서 보내주세요. 아미노산을 드세요? 왜요? 고기 드시면 되는데. 고기 드시지 왜 아미노산을 왜 드세요? 아미노산을 그렇게 먹게 되면은, 네. 고기가 좀 소화가 덜 된 것 같아요. 고기 드셔야지 돼요. 예. 아미노산으로만 하게 되면은 소화기가 더 망가져요. 췌장의 소화액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활성화되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미노산 먹게 되면은 소화액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럼 췌장이 퇴화가 돼요. 그렇죠? 퇴화가 되면은 소화액 나오는데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면 나머지 뭐를 먹든지 소화 더 못 돼요. 운동을 해야지 움직이는데 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가지고 무슨 반찬을 어떻게 드시는지 대표님 통해가지고 보여주세요. 제가 봐드릴게. 그러면 많은 환자들 아픈 이유가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서 그렇고 또 잘못 먹어서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알아요. 보내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
일이 좀 불규칙해서 일이 불규칙해서, 예. 예, 제가 식사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무디도 1년 먹다가 지금 안 해먹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는 하는데 예전에는 식사를 안 하고 그냥 그 프로그램을 먹어도 위가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네. 계속 먹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네. 스무디, 네. 계란 2개 먹어도 돼요. 저녁 식사를 이면수를 좋아해가지고 이면수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스무디 한 잔 먹어요. 점심때 막 다녀야 되니까 쉽게 먹어야 되니까 김밥 하나 먹고, 그렇게 하고, 그 대신 끼니마다 비타민 C 3알씩, 그 다음에 저는 또 알파실, 또 3알씩, 그 다음에 아미넥스라고 뇌 건강에 좋은 거, 그거 하나씩, 어쨌든 2알씩, 이렇게 먹어요. 빈속에 사실 상관이 없으면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식사와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예.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먹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먹으면 또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이제 아니요. 자, 그 식사 불규칙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먹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또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쉬고 8시간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위정자들이, 우리 같은 서민들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고프고 필요할 때 먹으면 되고, 일할 때 일하고, 피곤하면 자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이 꼭 8시간 맞춰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필요 없다 생각을 해요. 저는. 하루 서너 시간 자요. 식사는 배고플 때 먹어요. 근데 먹을 때마다 과식은 안 하고 정해진 이렇게 먹고, 어떤 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어떤 2끼 먹고, 어떤 3끼 먹게 되면 호강하는 날이야. 근데 너무 배고프면 불편해. 오히려. 그래서 소식, 다식을 즐겨요. 근데 저도 그거를 지키고서 식사를 지키고서 먹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프로그램 때문에 못 먹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때 대충 해가지고, 그 대신 식사, 그러니까 웬만하면 식사할 때 같이 드시고, 공복에 먹게 되면은 워낙 좋은 성분을 먹는 거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게 반항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몸이.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아, 그러면 엄청 회복하신 거네요. 근데 피부 혈증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엄청 좋아요. 정말 많이 예, 예, 예. 엄청 좋아요. 네, 좋아졌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알파실 같은 경우도 제 지인한테 소개를 해서 먹는데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위가 아파요. 위에 염증 있는 사람들이 아파요. 그리고 공복에 먹어서 그래요. 음식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안 쓰립니다. 저도 조금 급하게 해가지고 알파실을 먹잖아요. 그럼 속이, 이게 뭐야? 조금 불편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음식 같이 먹으면서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식사 간에 먹는 거야, 도중에. 속이 약간 미식거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되고, 그다음에 음식 먹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소되면은, 호전 반응 조금 겪으면서 해소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가 한 6개월이나 꾸준히 먹다가 또 갑자기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아픈지 연락해가지고 가르쳐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저도 놀라는 게, 세포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죠? 그러니까, 얼잖아요? 동상에 걸리면은 온도만 조금 날아가도 짓물러지면서 이렇게 경우들이 있어요. 세포가 기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근데 이게 회복될 때는 꼭 호전 반응을 겪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희 제품은 그래요. 프로그램 하는데, 뭐, 알파실 드시는 분들도 그럴 때가 있고, 아미넥스 드시는 분들도 그럴 때가 있고, 이 프로그램 하시는 분도 그럴 때가 있는데, 꼭 호전 반응을 겪고 지나가요. 근데 처음 겪을 때는, 이게 뭐야?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언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팠던 때가 있어. 꼭 있어요. 어떤 분은 가만히 있는데, 박사님, 제가 이 반바지 입었는데, 이마에 종기가 나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어요? 모기한테 물린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보니까 모기한테 물린 게 아니에요.
모기한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아니, 모기한테, 무슨 모기한테 물렸길래 이렇게 됩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모기한테 물렸는 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내가 어렸을 때 종기가 났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뭐 엄청 심하게 생겼는데 고름 같은 건 안 나와요. 굉장히 험하게 생겼어. 근데 며칠 있다가 싹 났어. 흔적도 없이. 그러고 몇 번 하다가 할 때마다 줄어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흉터도 없어. 깨끗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가 아파. 괜히 아파. 이거 팔도 못 펴고. 근데 그래가지고 아니 뭐 운동하셨어요? 부딪혔어요? 아니 그렇지도 않는데 이게 그렇대. 그래서 또 여쭤봤어요. 혹시 옛날에 다친 적 있어요? 글쎄요. 맞다. 옛날에 다쳐가지고 기부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 똑같네? 근데 부위지면 그만큼은 안 아프죠. 근데 불편해서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싹 나버렸어. 흔적도 없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저도 놀래요. 호전 반응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거쳐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난 아파 죽겠는데 근처에 있는 사람들 너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 너무 건강해? 야 혈색 좋다. 뭐 이래? 뭐 바르는 거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보면은 그래 난 아픈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전철을 밑에서 끝까지 못 올라갔어요. 중간에 쉬어야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은 한숨에 올라와. 나는 이제 아파도 올라갈 수 있어. 옛날에는 중간에 쉬어야 되는 이런 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딪히고 하게 아닌데 아프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아픈 적이 있었나?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거에 아픈 적이 있어요. 거쳐 지나가면 그 다음에 안 아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잠이 그렇게 와요. 그냥 먹거나 그러면 하는데 그러다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빨쩡해가지고 막 날아다녀요. 어떤 분은 먹자마자 처음에는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날아다녀. 그러다가 항상 푹 해가지고 잠만 자. 그러다가 회복이 돼요. 어떤 몸이 회복하기 위해서 세포가 우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통해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기록에 남기고 또 도와드리면서 식단 도와드리고 하면서 봐드릴게요.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거 하면서 이게 보통이 아니네. 내가 한 거지만 참 하나님의 축복이고 참 감사하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아미렉스 네. 껍질로 뭐 네. 3번 정도 먹었는데 기운이 없고 졸리고 몸이 지금 회복하시느라 그래요. 참고 계속 드세요. 아니요. 드세요. 근데 알파C하고 비타민C하고 같이 고영양으로 드세요. 그렇게 한 달만이라도 드시면은 현재 느끼실 거예요. 확 변하는 거. 몸이 필요할 때 그래요. 어떤 분은 그거 먹어서 딱 반대작용을 해요. 배가 자기가 밤에 잠이 안 와요. 막 에너지가 차고 넘쳐가지고 막 날아다녀요. 뭐 이런 적 젊었을 때 이런 적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다가 몇 달 하다가 갑자기 피곤해가지고 진짜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열차만 타면 전철만 타면 종점까지 타고 막 그래. 그러다가 딱 회복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진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여튼 우리 몸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한테 이게 적용이 되고 어느 분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거는 식단 받아들여드리고 저도 기록에 남기고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질문하면서 이런 데가 아팠으니 이렇구나 이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교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건강 코치지 뭐 딴 거 아니에요. 질병 낫고 다스리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 그렇습니다. 비타민 C를 저녁에 먹어도 먹으면 안 된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잊지 마시고 드세요.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네. 뭐 많은 질문들이 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항암 다 하고 다 수술 다 하고 다 이제 나았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네. 이게 한 3년 전으로 해서 사람들이 뭐 재발이나 저희들을 갈등을 예.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 3년 전이라고 하는 게 그 항암제 그 병원에서 맞았던 항암제가 세잖아요. 예. 그게 몸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느낌이가 아닙니다. 항암작에는 6개월이면 거의 다 빠져나가요. 예. 근데 휴후증이 한 1년 정도 가고 너무 독이 세니까 네. 조금 더 오래갈 수 있지만 항암제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자 의사들이 수술하고 항암 치료 난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옛날같이 사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이. 그리고 챙겨주지를 않아요. 어느 제가 이게 의사가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그때도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유방암은 이렇게 수술하는 거 이런 이유가 이렇고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얘기가 끝나니까 환자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러면 병원에서 저는 유방암 환자인데 다 낫다고 그래요. 이제 완쾌됐다고 합니다. 암에서 해방이래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TV에 나오신 분이 옛날같이 인생을 즐기면서 사세요. 그래요. 근데 저 그 소리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이 여성분은 옛날같이 살았기 때문에 누적돼가지고 암 환자가 된 거거든요. 옛날같이 하면 또 재발을 해요. 왜냐하면 몸속에는 계속 암이 나타나니까. 암은 해방이라는 게 없어요. 완쾌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현대의학 기술이 기계가 작은 거는 잡지 못해서 뿐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암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상태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식단을 보고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보면은 그림이 딱 걸려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암 환자 딱 돼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병원에서 이 정도면 암 잡히지 않습니다 하면은 저희 프로그램 같은 거 하시고 아니면 식단도 완전히 저희 프로그램 안 하시더라도 단백질 많이 좋은 거 섭취하시고 신선한 야채 먹고 그래서 에너지 충분하게 채울 수 있도록 챙겨주고 그다음에 호흡 운동하고 비타민C 많이 먹고 해가지고 이게 부피근 성장하지도 않도록 만들어 놓고 하면은 돼요. 이거 못하면 또 돌아가요. 장사 없어요. 저도 뉴욕에 한 환자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셔서 유방 환자였어요. 3기까지 갔어. 났어요. 프로그램을 했어. 그 났다가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씩 저희 프로그램을 몇 달씩 해요. 아, 제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좀 찝찝합니다. 박사님 보내주세요. 그럼 저 OH 프로그램 보내드려요. 그럼 몇 달 하면, 아, 박사님 감사합니다. 연락이 와요. 그러고 또 끊어. 그러고 그러면 전화 드리거든요. 어떻게 식사하세요? 그러면, 스무디는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저기 발리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음식 먹다 보니까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니까 몸이 불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해요. 그럼 몇 달 하면 회복이 돼. 그럼 전화 와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그래요. 옥수동에 암 환자가 있어요. 간 경화 환자예요. 서울대랑 아산병원이랑 삼천병원 부자니까 다 간 거예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했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간 이식 수술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살려달라고. 했더니 벌써 얼굴이 시커매요. 자, 암 환자들은 제가 볼 때 속 바탕이 시커멉니다. 빛을 빨아들여요. 이분들은. 보여요. 느낌이 막 와. 뭐 재면 빛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겉에 바른 거지 속은 썩어 있는 게 막 보여요. 이분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권장을 해가지고 하셨어요. 1년 하고 그 다음에 피검사를 했는데 완벽하게 나온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아니 도대체 뭘 하셨는데 간의 결절은 보여요. 간경화까지 갔으니까 회복을 했어. 피검사 모든 게 완벽해. 근데 결절은 보여. 근데 의사가 할 말이 없어. 다 건강하니까. 그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3년째 하고 계세요. OHP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시는 게 저는 평생이 할 겁니다. 저 의에 났으면 죽었어요. 근데 합니다. 근데 매년 검사 받아요.
근데 첫 2년을 검사 받은 다음에 지난번 했더니 아유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학에 갔더니 아우 이제는 매년 오실 필요도 없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오세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60대 중반이에요. 말이 됩니까? 60대 중반이면은 대부분 1년마다 검사 받으세요 하는데 이분한테는 2년마다 한 번 오세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박사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삼성 지사장 하셨던 분이 계세요. 실리콘밸리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분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못 드세요. 식구들 모여서 딱 먹는데 그래가지고 왜 못 드십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제 친구랑 또 약속 있어가지고 미리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알아봤더니 콩팥이 완전 나가가지고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1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근데 지금 사모님이 알파시를 먹고 여름에도 털옷을 입고 다녀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오리털 있죠? 입고 다녀야 돼. 한여름에도 추워가지고. 근데 그게 나신 거예요. 이명증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한 20몇 년을 했대. 그게 난 거야. 자기 사모님이 나니까 이분이 드신 거예요. 근데 났어. 근데 이분도 콩팥 이식 수술 차례 기다리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나가지고 지금 음식 잘 먹어요. 술은 안 하지. 예? 근데 그게 돼요. 보면서 야 이것도 되네? 이게 뭐야? 근데 돼요.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기 의사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안 믿는데 못 믿겠다. 근데 수치 보면 나오잖아요. 자 신기하다. 이럴 수가 없는데 얘기를 한대요. 요번에 또 만나서 또 식사하죠. 이명에는 네. 알파시라고 아미렉스가 비타민C랑 야채 먹는 거랑 스무디 먹는 거랑 다 같이 하세요. 이명도 보니까 신경줄하고 피혈관이 같이 미세가나요? 혈관 염증 질환인 것 같아요. 요게 전이가 되니까 저절로 낫더라고요. 이명이 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많이 먹어야지 효과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도. 그 이명 때문에 아미렉스를 먹고 네. 일주일 만에 낫다고. 아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알파실이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그 아미렉스 가지고도 됐어요. 원더풀이네요. 그래서 이게 뇌하고 이게 귀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예. 그러니까 뇌가 있으면은 뇌는 두뇌 골 안에 있는 거고 바깥으로 신경이 나와가지고 귀로도 가고 앞으로 해가지고 귀로 가가지고 입안으로 퍼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귀 속에서. 그러니까 뇌 안은 아니에요. 근데 바꿔서 나오는 신경줄이 그래. 7번, 보통 7번 줄이 그래요. 신경. 그러니까 그거 거예요. 알파실이든. 그럼 그분은 그걸 놨으니까 뭐가 낫다고 말씀이 어렵죠. 아미넥스 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알파실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둘 다 드셔야지 되시고, 어떤 분은 그냥 스무디만 먹고 비타민C만 먹으면 되시는 분이 계시고 해가지고, 그건 제가 아직까지 경제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시면 낫더라고요. 시간 차이와 곧 있으면, 그거는 제가 있는 거 확실히 봤습니다. 네. 질문이 짧게 네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첫 번째로 지금 아미렉스나 알파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천연 물질에서 나오는 거. 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타우린이라고 아시잖아요. 타우린 알죠? 그 타우린도 이 뇌 쪽에 좋은 작용을 할까요? 타우린이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논문이 엄청 한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됐어요. 세포 실험하고 이렇게 보면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사람들한테 썼을 때 말하는 만큼 효과나 증명할 만한 그게 안 나왔어요. 요즘 보니까 논문을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게 불분명해요.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아.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한 이마쯤 찾아가 읽었는데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효과 보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한테 더 그런 것 같아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한테 효과가 이게 좀 크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게, 왜냐면 실험했을 때 치명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세포가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있죠? 그게 메커니즘이 꽉 잡히지를 않아요. 이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 같아. 회복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는 게 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치매라면 베타 아밀로이드를 얘기하잖아요. 저희 성분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는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딱 잡혀 있어요. 메커니즘이. 타우린은 그게 안 잡혀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답을 원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논문들도 대가 그런 식이에요. 좋지 않겠느냐, 이럴 수밖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쉬운데 한때는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 타우린이 늘까까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아는 놈을 지금 잡아가지고 자연물체 가지고 제품 만드는 건데 불분명한 거 나도 이거 아니야 가지고 뺐어요. 타우린 그렇습니다. 답이 그래요. 네, 두 번째. 이건 그냥 건의. 예, 괜찮습니다. 제가 아이넥스 우리나라 홈페이지 보고 미국 홈페이지 다 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은 지금 박사님은 여기서 여러 사례들을 말씀을 많이 예.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2021년도까지 예. 예.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 아우. 최근에도 좀 좋아지는 어떤 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오기 전에 전화로 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또, 자, 9/11이나, 그러니까 9/11이니까 제가 코로나 19, 그와 같이 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다 준비했다가 업데이트 못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여튼 여러 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 겁니다. 지금 작업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 아미네스랑 알타실 거기 주 성분이 예. 효민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질문 잘 하셨어요. 사람들이 저희 제품 중에 이제 크게 들어가는 게 이제 강황가루예요. 강황 성분이에요. 강황하면 사람들이 커큐민을 상상을 합니다. 강황 커큐민 하는데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저는 직접 찾아가지고 했으니까. 자, 강황을, 투머릭을, 외국에는, 한국은 울금이지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좀 종류는 다르지만 비싼 종류의 강황을 씁니다. 1kg를 말려요. 1kg를 이만큼 말립니다. 그러면 한 100g이 나와요. 900g은 이제 물이니까 다 날아가고, 이 100g을 가루로 내가지고 축출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3g 정도가 컬큐미노이드예요. 컬큐미노이드는 뭐냐면은 그 안에는 효능 성분이라 하는 그 안에 이제 컬큐민들하고 컬큐민 비슷한 비슷한 구조 물질들이 거기 포함이 됩니다. 그럼 1kg에 남는 게 쓸만하게 남는 게 3g 정도가 남아요. 양이 얼마나 적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또 분석을 하면은 73% 정도가 컬큐민이에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이제 컬큐민노이드는 비슷한 유도체가 나옵니다. 그걸 다 나눠가지고 검사했을 때 사람들이 컬큐민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성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컬큐민 얘기를 하는데 효능 자체로는 제일 못한 게 컬큐민이에요. 거기 다른 컬큐민 유도체들 있죠. 효능이 훨씬 좁아요. 그 중에 켈라빈 A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최초로 발견한 성분인데 이거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근데 그냥 컬큐민보다 100배 이상이 강해요. 효능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은 모르잖아요. 컬큐민 자체는 또 흡수가 잘 안 돼요. 나머지들은 흡수력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다른 쪽에 포커스를 둬서
만들어서 내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컬큐민은. 근데 그 얘기 해봤자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그게 전문가도 없고 한국 사람들 중은 그래요. 그냥 장사해가지고 컬큐민 이러고 말지. 또 차이를 설명해도 이해도 못해.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게 아니에요. 컬큐민 아닙니다. 뇌신경세포 보호하고 하는 거에서 컬큐민이 제일 못해요. 염증 잡히는 것도 제일 못해. 근데 그게 제일 쉽게 추출할 수 있어. 공부는 제일 많이 돼 있어. 논문도 제일 많고. 근데 그거 참 또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때 그 복합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지 또 퓨어 100% 완벽한 컬큐민 가지고 실험한 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전문가 아니거든요.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딴 것 때문에 효능이 나오는 거 보이는데, 저는 보이는데, 이 사람들 컬큐민이 있다고 논문을 써. 그러면 그 논문 심사하는 사람들도 몰라. 그럼 또 그것도 발표를 해. 그러면 그냥 어디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논문 볼 때마다 화가 나죠. 이거 뭐야?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논문, 자문, 이게 와요. 리뷰어로. 그러니까 요즘 논문 검사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술지에. 그럼 저는 그거 집어요. 또 검사 다시 해라, 이거 해라, 쭉 찍어. 그럼 싫지. 근데 그거는 저 같은 거 그러니까 약물 뽑아가지고 구조 밝히면서 메커니즘 한 사람이나 보지, 그런 사람들은 또 보지 못하는 건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그러면 어쨌든 검사해주면서 그 사람 공부도 시키고 또 새로운 것을 저도 공부도 하고 깨닫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컬큐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교육시키면서 하려니까 조금 힘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컬큐민은. 그 한 가지는 아까 생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뭐 요리를 잘 못하지만 예. 집에서 그러면 그냥 야채 같은 거 그냥 물로만 씻어 찬물로 씻고 그냥 먹으면 돼요. 자, 그래도 돼요. 한 10% 되는 식초물에, 양조 식초에 싼 거, 하얀 거, 비싼 사과 식초 쓰지 마시고, 그거 탄 물에다가 한 10분 담가놨다가 물 씻어가지고 그냥 드세요. 그래도 돼요. 근데 그냥 먹으면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골고루 다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믹서기에 딱 넣고 쫙 갈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골고루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니까. 씹느라 고생 안 해도 되고, 브로콜리 이거 씹는 거, 컬리플라워 씹는 거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근데 갈아버리게 되면 그냥 쉽게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갈면은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느냐 하는데, 뭐 그 걱정을 해요? 좋은 영양소 데쳐가지고 싹 짜면서 거의 다 버리면서 먹던 사람이. 그냥 갈아도 영양소 파괴 조금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마침 좋은 거 먹는데 조금 없어지는 거, 걱정할 거 안 돼요. 쉽게 드세요. 그게 더 좋으니까. 그 분해가 되니까 소화도 빨리 될 거고, 할 거니까 갈아서 드세요. 마지막. 네. 그 처음에 이제 박사님이 이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네. 장 때문에 많이 유래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유산균을 많이 먹거든요. 예. 요즘은 이렇게 알약 형태로 또 많이 나와요.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 저도 먹고 있는데요. 그 건강기능식품도 있지만 일반 의약품으로도 나오는 네. 유산균들이 있거든요. 네네. 또 요즘 제가 또 막 찾아보니까 낙살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낙살균. 네. 그래서 유산균이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낙살균을 또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저는 그래서 저보다도 사실 저희 어머니 좀 들으려고 제가 계속 이렇게 알아보고 네네네. 네. 근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혈관을 타고 이렇게 막 혈관을 타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나오는 거라면 네. 장을 그 유산균 제제 같은 거를 여러 가지 균들을 돌아가면서 꾸준히 먹어서 자, 말씀드릴게요. 장 건강이 되면은 좋아지지 않나요? 네. 질문 좋은데, 유산균, 이 사업의 맹점이 이거예요. 자, 유산균이 우리가 과학자들 찾은 유산균 종류가 370몇 가지가 돼요. 종류가. 근데 우리가 시장에 사먹는 거는 5가지에서 10가지가 최고예요.
아주 좋은 거 제가 20가지 유산균 넣은 걸 봤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걸 그렇게 먹었으면 우리 장 속에 그 유산균이 가득 차 있어야 돼. 안 잡혀요. 다른 유산균이 가득 차 있지. 그 유산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 없는 사람들한테 그거 먹음으로써 이제 베이스만, 기본만 깔아주는 거지, 우리 몸에서 활용하는 유산균은 딴 것들이에요. 자, 370 몇 가지에 20가지 넣었어. 예? 그러면 350까지 남지 않습니까? 그건 어떡하려고? 350까지 다 줘요, 유산균을? 아니거든요. 유산균은 필요한 대로 안에서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해요. 유산균 장사가 맹점이 뭐냐면은, 자, 첫 번째로, 요즘에 마케트 보면은 이제 유산균을 봉지에서 팝니다. 먹으라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게 되면은 위액이 거의 다 죽여버려요. 특히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거의 다 죽입니다. 살아있는 박테리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 유산균의 그 막을 씌워. 그렇죠. 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근데 벌써 답은 드렸어요, 제가.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시려면은 막을 씌웠다든지 캡슐에 들어있는 거, 그것을 새벽에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조그만 알약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캡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터져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녹으면 찐득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소화가 돼요. 음식을 간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음식을 간주가 된다면 꽉 잡고 위액이 나오면서 꿀럭꿀럭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가 들어왔는데 음식은 아닌 것 같다가 흐물흐물 그냥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제 12장 통하면서 이제 중화되면서 산성이니까 산성이 중화되면서 장으로 퍼져가 나가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유산균이 몸을 다 채우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하는 작용이 있어요. 베이스만 깔아주고. 한국 사람들 김치 엄청 먹잖아요. 김치 엄청 넣는 플랜텀, 그 유산균. 김치 그렇게 먹었으면 우리 장 속에 그게 엄청 차 있어야 돼요. 거의 안 보여요. 다른 거 있지. 그거 아니거든요. 하는 작용이 있으면 전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쉽게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유산균도 살은 생명식이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필요해요. 잘 되도록 식이섬유, 익은 거 막 짠 거 말고 신선한 야채 넣고 식이섬유 채워주고 영양 채워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C 많이 먹고 하면서 부패균 억제하면서 활성화시켜주면 자기네가 필요한 대로 300 몇 가지가 채워요. 그냥 쫙 채우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되는 거 아니에요. OHP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타민, 그러니까 유산균을 드려요. 워낙 무너져 있으니까 도움이 되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드시는지 가르쳐 드려요. 근데 어느 정도 드신 다음에는 나시면은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비타민C, 스무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 잘하는 거, 그걸로 충분하게 됩니다.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돈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뭐 요구르트 뭐 비싼 거, 유산균 많이 들어있는 거 먹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건 진짜 먹을 거, 진짜 별 볼 일 없어. 음식으로 먹는 거 다 죽을 거네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보통 암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이런 치매에 관련된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치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암 환자들한테는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드시라고 해요. 빨리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비타민C, 스무디, 방부제 빼는 거. 이게 중요하지. 이게 더 중요하지. 유산균 중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많은 시간을 음식 그거 할애한 게 그래서 그래요. 유산균은 하면 할수록, 나도 이제 환자들이니까, 환자한테 주니까, OHP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외에 아니신 분들한테는 꼭 유산균 먹으라는 얘기 안 해요. 스무디 드시고, 비타민C 많이 드시고, 방부제 끊고, 밀가루 음식 끊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강조하지.
이게 그냥, 저도 뭐 장사한다 그러면, 뻥 튀겨가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돈 벌기 쉬우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많은 유산균 나오는데, 진짜 거기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알아요, 제 거는. 근데 다른 사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유산균에 막 목숨 걸고,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질문. 예, 더 하셔도 돼요. 아니, 다른 분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희 딸이 네. 변비가 있는데요. 변비요. 예. 예, 아가씨들 제자들이 좀 아가씨들도 있는데 네. 대부분의 변비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은 뭐를 권해주는 게 좋을까? 그런데 또 규칙적으로 먹지도 않아요. 아가씨. 그게 문제예요. 예. 자,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식단을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뺄 거 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보기 전에는 그거 변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나마 한다 그러면은, 변비 얘기한다면, 자, 방부제 안 먹고, 미끄럼 무조건 빼고, 스무디 먹고, 비타민C 많이 먹고, 물 많이 마시고, 걷고, 숨쉬기 운동하면서. 그거, 쉬운 게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먹고 그거를 그냥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럼 좋겠는데, 그거는 고민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와요. 그 외에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숨쉬기 말씀드렸는데 들으실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시고 예. 숨쉬기요. 네. 네. 네, 뱉는 거는 그냥 깊게 이렇게 그냥. 예. 끝까지. 네. 30분 하면은 한 10번 내쉬다가 한번 들이마시잖아요. 기분 엄청 좋습니다. 근데 앉아서 하게 되면 뿅 가요. 걸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엄청 많습니다. 질문 더 없죠? 하나 더. 조직 검사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건강 보험 이제 공장 같은 데서 가면은 좀 이상하게 나왔다 받아다니는 게 나오거든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항암제는 지금 우리가 항암제들 있죠? 혈액암을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혈액암. 흐르는 암. 근데 우리가 암 질병 진단받고 사진 찍고 하는 거는 고형암이에요. 덩어리암입니다. 그걸 봐요. 혈액암을 토대로 한 항암제를 쓰기 때문에 고형암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림프선에 있고 면역기능 세포는 혈액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성 많은 이 항암제를 썼을 때 혈액암을 토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면역기능 세포가 얻어맞고 그냥 팍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사진 찍고 하는 거는 고형 덩어리암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고형 덩어리암은 쌓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떠뜨리면 전이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럼 조직 검사를 받지 말라는 자, 그거 지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암들은 대부분의 암이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암 특유의 단백질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 표적 물질, 단백질이 나와요. 췌장이 넣는 게 있고, 간암이 넣는 게 있고,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 피검사하면 나와요. 그러면 난 췌장을 봤는데 췌장에 뭐가 보여. 근데 이 수치가 떴어. 그럼 조직검사 안 해도 난 이거 췌장암의 확률이 높아. 그럼 그게 맞춰서 치료하면 돼요. 조직검사 안 하고. 이해되세요? 혈액 검사로 그게 나온다. 수치가 나와요. 100몇 가지가 있어요. 탁탁탁탁 떠요. 그거 보고서 대부분의 암을 알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근데 뭐 수치가 올랐는데 간에 덩어리가 보여. 그러면 간암이네.
왜 뛰어내? 폐에 뭐가 보이네? 보이는데 수치가 올라왔어. 아, 폐암의 확률설이 굉장히 높네. 근데 음성이니 양성이 따질 필요 없어요. 건드리는 순간에 제어수 없이 음성인데 건드렸다 턱 터지면 끝이에요, 그냥. 그냥 놔두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어. 보험공단에서. 근데, 자, 보험공단에서 돈 받는 거 조금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요? 아니면, 그래, 너네, 내가 국가에 헌금하지 뭐. 그 대신 나는 조직검사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게 낫죠. 저는 그러겠어요. 저 식구들 그러면 조직검사 안 시켜요. 친구들 암이 어쩌겠다면 조직하라 검사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고 피검사 하면 그럼 암의 확률이 이만큼 되니까 그러면 이 시간부터 너는 암 환자를 간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하면서 하는데 식단부터 바꾸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돼요. 자, 암이 이만치 커지기 전에는 안 보여요.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이만치 커지면 벌써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암세포가 덩어리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항암제가 아무리 좋아도 95%, 99% 죽인다고 해도 아직도 암세포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는 항암제에서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그 항암제는 저항성 있는 놈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진짜 독한 놈만 나오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또 클 거 아닙니까? 그럼 항암제 딴 거 써야 돼요. 근데 걔네들 또 건드렸어? 그럼 걔네가 퍼졌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근데 대부분 암들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아니, 완쾌됐다고 했는데 3년 후에 엉뚱한 사람 턱턱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분들 식단 보면 암 걸렸을 때나 후나 똑같아.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얼마 전에 암 환자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아요. 뼈에 암이 생긴 거예요. 뼈에. 조직검사를 했다는 거야. 조직검사를 하고 나서 예감 이상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는데 설명하신 게 제가 뼈에 암이랍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다 암이라고 했어. 몇 군데 갔는데. 근데 보험공단에 돈 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조직검사 합시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했대요. 조직검사는 이게 암이 터져날 확률도 있지만은 그래도 해야지 보험공단에 돈이 나옵니다. 하시겠어요? 했더니 그래도 뭐 공짜죠? 저 돈 내는 거 없죠? 없죠? 합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뚫은 거예요. 뚫는데 그러면 느낌 있잖아.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딱 뚫는 순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죽었다 느낌이 왔대요. 아니나 다르나 팍 퍼진 거야. 여기 다리에 있는 이 암이 전이가 되면서 갑자기 약해져가지고 다리 또 부러졌죠? 그게 전이 돼가 척추로 옮겨가지고 여기 선을 딱 생겨버린 거야, 척추에. 그래가지고 그때 온 거예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너무 늦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의사한테 찾아갔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같더니 의사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도 근데 죄송합니다 그러대요 의사가. 그래서 한국 의사가 죄송합니다 말했다는 거 그분들은 처음 들었어요. 그게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게 그때 안 했으면 아직도 살아 계실 텐데 의사가 한 얘기 그대로예요. 그러더니 돌아가신 걸 알아요 지금. 어떡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험금 내가지고 한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돈이 아까우면은 하세요. 그렇지만 모든 건 대가 치러야 됩니다. 내 목숨이냐? 그거 결정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 답답해요. 이제 정확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9월달에 폐암 진단받아가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 폐에만 이게 일단 암 크기가 좀 4cm 정도 나와가지고 병원 입원했는데 호흡기 내과에서 일단 표식검사를 해야 된다고 가지고 표식검사를 했었어요. 거기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폐에만 암터널이 있어가지고 한 2기 정도로 1기에서 2기도 차이라고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표식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내고 그 다음에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의사 수술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빨선 쪽에 전이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또 림프 저주이잖아요. 그 바로 3기로 진단을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방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조직 검사를 이빨선 쪽에 전이가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27개 중에서 24개인가 들어왔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걸 다 떼내는데 하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그거하고 있는가? 좀 공간이 있어야 모르겠네요. 허파는 핏덩어리입니다. 핏줄 덩어리예요. 폐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핏줄이랑 림프선이 거의 같이 움직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폐는 세포가 혈관 세포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기가 좀 어려워요. 고형이면은 쉬운데,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발견했을 때, 어렵네요. 쉽진 않네요. 저 같았으면은 우선 OHP 프로그램이라든지 식단 방법을 엄청나게 세게 해가지고 사이즈가 줄어드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최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정상세포, 암세포를 변하는데 염증을 통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진짜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이게 암인지 염증인지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0기에서 1기까지 가는데 7년에서 9년이 걸린대요. 1기에서 2기까지 가는데 7년에서 9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말기가 아니면은 전이가 오면 퍼진 게 아니면, 그러니까 1, 2기, 3기에 걸렸다 그래도 몸을 다스려가지고 확 줄여버리면은 진짜 암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수술할 게 아니라 요만큼은 덩어리 남거든요. 그러면은, 이만한 거 잘라내는 것보다 요만큼 해가지고 그냥 할 때 그냥 띄워버리면 쉽죠. 근데 어설프게 건드려가지고, 해버리게 되면 조직검사는, 가면, 근데 그런 경우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전립선 암 환자들 중에서. 그냥 놔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조직검사한다고 이러다가 뼈로 전이 돼가지고, 뼈까지 사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돌아다니는 받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 보고, 전부 하는 게 조직검사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답이 좀 애매모하네요. 워낙. 그리고 제가 그 수술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하고 그 OGP를 그 양을 강하게 해가지고 6개월 이상 먹거든요. 근데 그저께 저기 대응하는 거기서 검사하고 찍고 다니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래요? 예. 예. 식단은 좀 저도 1년밖에 딱 지났거든요. 6개월 뒤에 하더라고요. 네. 원래 3개월밖에 하셔가지고 진단을 받고. 오, 6개월 늘어나네. 맞습니다. 몸이 진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모든 질병은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질병이에요. 전부 다. 자,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